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여러분 왜 오행입니까? 왜 사행입니까? 이해가죠? 자,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머리가 아플지 몰라도. 음양이죠. 양,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은 음양의 이로서 다 바라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 서양, 좋은 것, 나쁜 것, 공자, 맹자, 공자의 사상, 육아 사상도 뭡니까? 순자의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그러다가 고자의 뭡니까? 성무선악설, 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율국 선생님은 또 성기호설, 다산 선생님은 성기호설 이렇게 또 바뀌어 나가지만, 자, 성악설, 성선설, 공자, 맹자, 순자, 육아, 도가, 동양, 서양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음양의 상대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다가 중간에 중간자적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자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10에 이 원운동 한 바퀴를 도는 것을 10으로 칠 때 양의 운동은 약 중간자까지 해서 약 5에 해당이 되고 음의 운동도 약 5에 해당이 됩니다. 왜? 요 중간자, 요점에 요 운동으로 뭡니까? 얼마나 해당될까요?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는 운동, 오는 운동이지만 이 변환되는 운동은 점운동이기 때문에 단위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1이 될 수도 있고요. 정수로 따질 때 1이 되지만 정수 이하, 최소로 따지면 0.1이 될 수도 있고 더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동량으로 나눠볼 때 약 5에 해당되는 것과 약 5에 해당되는, 그리고 조금 플러스 알파, 이 작은 것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운동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수학적인 걸 좀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왜 오행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오행이 되는 것만 얘기했지 우리가 왜 하필이면 오인가? 오는 정확한 오가 아니라 4 플러스 알파 그리고 8 플러스 알파. 현실 세계는 2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알파, 8 플러스 알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이상은 안 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이 사상 체질 가지고는 부족하고 8체질, 8상 내지는 8개 단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세계라는 개념들을 알기 위한 겁니다. 왜 주역이 8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하필이면 음양이 4상으로 나뉠지, 5상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4상위로 나눌 수밖에 없고 4가 8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다면 이 전체 총 에너지를 100으로 칩시다. 이 길이, 운동량을 100으로 쳤을 때 이 양의 에너지, 양은 대략 얼마입니까? 저기 중간자를 규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2일로 치든지 아니면 0.1로 치든지, 이 중간자를 우리가 0.1로 칩시다.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50으로 치고요. 음을 49.9로 치고, 그 다음에 중간자를 0.1로 칠 때 이거 3개 합하면 50 플러스 49.9 플러스 0.1하면 이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개념으로서.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재밌는 것이 중간자는 0.1, 이 음과 양은 대략 49.9나 50이나 반올림하면 50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음양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입니다. 동서양은 큰 단위지만 양 콧구멍, 양 눈은 둘 다 똑같이 예쁘고 크고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은 쌍이지만 눈길이 보면 차이가 있듯이 공동시각과 공동외시각,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중간자는 음과 양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시하면은 양 50 플러스 음 49.9 이렇게 해서 99.9 가지고 실제 이 100이나 99.9는 약 같은 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음양만 가지고도 원운동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중간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중간자가 없으면 음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양이 구분이 없습니다. 왜? 변환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자라는 것은 음양을 있게 하기 위한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회는 이 중간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음양의 이로만 설명이 되는 것인 거고, 이 음양으로 이로 설명되는 개념이 바로 상대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음양의 이 원운동을 하나로 바라보는 것, 원운동 하나, 그리고 음양으로 바라보는 것 둘,
그리고 중간자를 바라보는 것 셋. 이것이 완전 숫자입니다. 즉 1, 그 다음에 2, 3. 1은 뭡니까? 원운동 하나를 바라보는 것. 2는 음과 양으로 바라보는 것. 3은 양 플러스 알파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 보통 2만 가지고 얘기가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 세 번 우리가 알아본다든가 발전한다는 것은 양의 의미의 것은 분화를 얘기합니다. 분해. 분해를 하는 것이 한 번 분해하고 두 번 분해하고 세 번 분해하는 흐름을 얘기합니다. 이 1, 2, 3이 최초의 완전수. 그래서 모든 사물을 두 번으로 분해해보면 대부분 다 됩니다. 대부분. 근데 세 번을 분해하면은 이 3은 2 플러스 알파의 3이 아니라 그냥 3이 되기 때문에 지나쳐 버립니다. 두 번을 분해하면 적고 세 번을 보면 분해하면 지나친다는 개념. 여기서 오행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을 각각 그냥 뭐 A, B, 뭐 C로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들으면 됩니다. 이걸 다시 각각 2로 나눈다. 그럼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 두 개로 나누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2분의 B 이것이 음이 되고 이것이 양이 되죠. 그러면 양은 아까 50이니까 50을 2분으로 나누면 25 플러스 25 그리고 음을 2분에 나누면 약 24.99 플러스 24.99 이렇게 쳐서 4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 0.01에 해당되는 0.1에 해당되는 이 중을 다시 2분으로 나누면 이건 또 뭡니까? 2분의 0.1이니까 0.05 플러스 0.05 이렇게 해서 즉 이것을 다시 음양을 원운동을 한 번 나눈 것은 음양의 2가 된 거고요. 두 번 나눈 건 4가 되는 겁니다. 이거 4가 뭡니까? 2분의 A, 2분의 A, 2분의 B, 2분의 B. 즉 25, 25, 24.99, 24.9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와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2개씩이 나왔는데요. 요 2분의 알파 2개씩 잘 보십시다. 이게 뭡니까? 2분의 알파 2개씩은 0.05, 0.05. 이 두 개 합하든 뭐하든 전체 100에서 0.05 플러스 합해서 이거 두 개를 나눠서 따로 쪼개도 합하든 역시 작은 단위 무시해도 둘 다 무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25, 25, 24.99, 24.9 약 반응하면 25가 되겠죠. 똑같은 비슷한 단위 4덩어리가 나오고 역시 알파 0.05나 0.01 마찬가지 때문에 또다시 알파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칠 때 4 플러스 알파 이것이 오행인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25, 25, 25, 25하고 2 플러스 이 중간자 개념도 굳이 억지로 나눈다면 알파에서 약 6의 개념이 나오겠죠. 4 플러스 4 플러스 2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벌려놓은 것이죠. 즉, 이 2 플러스 알파라는 첫 번째 2 플러스 알파라는 음양의 2 플러스 알파라는 존재 완전 숫자라는 것은 2 플러스 1이 아니고 이 1보다는 적고 0보다는 큰 알파라는 개념 1보다는 적고 0보다는 큰 알파라는 이 개념 이 개념이 완전 숫자다 보니까 이 2 플러스 알파를 다시 분해해서 한 번 분해 2 플러스 알파 음양을 한 번 분해한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4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4 플러스 2알파지만 2알파 0.05 플러스에서 알파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분해하면 8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알파이기 때문에 또 역시 알파 즉 상대적으로 최소의 수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알파 즉 2나 4나 8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지만 이걸로써 나오지만 현실 세계는 모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개념은 8 플러스 1에서 9가 아니고 4 플러스에서 완벽한 5의 개념이 아닌 거고 사실은 알파의 개념인 건데 이것을 바로 오행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조금 복잡합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이 속에서 나옵니다. 1, 2, 3 세 번만 나눈 겁니다. 여기서 이게 나온 건 2, 3, 3, 4, 5, 6 그 다음에 8, 10, 12 이게 나온 겁니다. 처음에 2 플러스 알파 즉 2, 4, 8일 때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고 해서 이게 2입니다. 그 다음 8로 나눈 것은 이미 지나친 겁니다. 사실은. 왜?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고 플러스 알파 해야 되지 세 번을 나누면 안 되는데 세 번을 나눴을 때가 8, 10, 12가 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이미 지나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8을 놓고 치더라도 7 플러스 하나가 됩니다. 즉 7개의 덩어리는 크고 한 덩어리는 작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요게 요런 요 수리 논리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즉
3, 5, 10이 중간자의 개념이고 3의 개념과 여기서는 2, 1, 2, 여기는 3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간의 중간이 되기 때문에 오행의 개념이라는 것. 좀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십시오. 좀 복잡하죠. 괜히 수학 나와가지고 막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하면 뭐 유식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행의 논리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무슨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항상 하듯이 목화 토금수가 많고 적구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목이 많은 사람은 막 무슨 기운이 많다든가 아니면 화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뜬구름을 잡고 실리 토 금이 많은 깐깐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원론적인 얘기와 일간에만 해당되겠다 했습니다. 일간에만. 즉 일간은 뭡니까? 여기서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근데 일간은 상당히 중요하다겠습니다. 근데 일간만 가지고 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의 이런 구성, 십신의 구성을 가지고 진짜 그 사주의 특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 특성이 그 사람의 타고난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특성이 타고난 특성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대운이라는 변수. 이 대운에 의해서 그 특성이 또 감춰지기도 하고 더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타고난 특성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각각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고유의 특성. 어떻게 보면 사람은 성선과 성악 중간 성무선악일 수도 있고 성기호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선과 성악에서 우리가 모든 어린이 영화를 보더라도 나쁜 놈, 좋은 나라 따질 때 이것은 음양 개념인데요. 목화의 기준은 양 착한 사람이 기준인 거고 금수는 나쁜 기준을 갖고 움직입니다. 일단은 자 봅시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원래 시작점이 여기는 이쪽 수와 목 사이에서 시작이 기준이 되고 갑목이 시작점의 설정 기준이 되다 보니까 갑, 을, 병, 정, 무 원래 의미에서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 기준에서 갑, 을, 병, 정, 무까지의 태어나서 바라보는 것은 사물을 그대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일간이 갑일간, 을일간, 병일간, 정일간, 무일간, 기, 경, 신, 임, 계일간 이렇게 볼 때 갑부터 무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볼 수 있겠고 기, 경, 신, 임, 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세상을 약간은 삐뚤은 시각 내지는 거꾸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비평과 불평불만을 누가 많이 할까요? 예, 이쪽이 주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 약간 양지 바른 것이고 음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실제 현실에서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건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원래 의미에서 큰 변화를 정말 의미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금이었죠. 금이지. 금이 의미하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 이 부분. 근데 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금의 특성 세 가지 뭡니까? 경금, 신금, 임수. 경금은 겉에 금이고 속은 토. 신금은 겉도 속도 금이고 임수는 속은 금이라 했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과 임수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리숙하게 당하지 않고 조금 약간 이분 앞에서 조금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면 바로 한 방 먹습니다. 딱 깐깐한 모습을 가져오는 거죠. 반면에 이가 반대가 되는 을, 병, 정. 요 시각에 태어난 요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일단 순수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철부지 같은 개념이 들어가죠. 아주 전형적인 반대입니다. 이것은 일간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상은 십신상관인 어떤 십신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지 절대 오행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십신의 기준은 이 목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목을 기준으로 그래서 목을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화가 어린내적 기질을 나타납니다. 뻗어간 처음의 기질,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있던 약간 결실, 재물. 그래서 화의 개념은 어린내 같은 순수성, 목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순수성의 개념을 갖습니다. 이것을 목과 화의 개념은 우리가 식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식상. 그리고 토의 개념은 재성. 자, 식상을 우리가 식신과 상관을 얘기합니다.
식신과 상관을 얘기하는데요. 식상, 식상. 목일간에서 식신과 상관, 즉 간목일간에서 바라볼 때 병화는 식신이요, 정화는 상관, 음양이 다를 때, 그리고 을목일간에서 바라볼 때 병화는 상관, 정화는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합해서 식상이라 하죠. 목일간에서 바라볼 때 식상은 목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거기 때문에, 목이 변해온 거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목이 뭐 키워졌다, 새끼를 낳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 비유한다면은 자식, 엄마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특히 애를 아빠가 낳습니까? 엄마가 낳습니까? 음인 여자가 아빠의 기운을, 양의 기운을 받아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여자를 일간이, 우리가 여자일 때는 이게 바로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 남자일 때는 자식이 아니겠죠. 직접 낳지 않기 때문에. 남자일 때는 부하 직원, 아랫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뭡니까? 목이 바라본 수를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인데 간목일간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그 임수,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인, 치우쳤다, 편인, 음양이 같은 걸 정인 이렇게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성인데, 인성을 우리는 통상 사용할 때는 모친, 어머니라고 합니다. 왜? 사실은 어머니로부터 나왔고 과거입니다. 인성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 다 뛸 수가 있지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만 현재는 과거하고는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주학의 근본 논리가 뭐냐? 딱 떨어지지 않는 과거와 현재하고 나머지.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가 무너집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든 나쁜 모습으로 변해가든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학의 기준은 일간이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 붙어있는 두 개하고 나머지 세 개를 바라보는 2대 3의 시각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사주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반면에 이 목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처음에 식상, 아무 잘 보이지 않다 처음에 뭔가 이제 보이는 것, 실제 목이 바라보는 건 토와 금인데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최초의 결과물, 보이니까 현실 개념인 겁니다. 화하고 토는 안 보이니까 비현실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특히 화는 비현실적인 개념. 그래서 종교, 이렇게 목에서 화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식상이죠. 식상인 사람들이 종교적 특성, 종교 쪽에 많이 가 있게 되거나 문학 쪽에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왜? 현실과 떠난 이상향을 추구하는 거죠.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 그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식상의 개념이라고 하죠. 식상, 이상적인 개념. 그리고 토는 눈에 보이니까 현실. 눈에 안 보이는 뜬구름을 잡다. 이제는 정신 차렸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하고 화하고 서로 보면은 토가 볼 때 화를 보면은 너는 맨날 뜬구름만 잡고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것인 거고, 화가 토를 보면은 야, 너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좀 멋있게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조금 복잡합니까? 조금? 그러나 이건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제가 그 십신의 성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했고, 다음 시간 역시 분석을 다시 할 겁니다. 그 십신이 정확히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 사주학을 분석하는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